오케이. 자, 해봅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시간에 대한 시간으로 표현 가능한 함수. 이 함수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 자체가 미분계수 조함수, 그치? 따라서 이 순간 변화율을 구해라 라는 것 자체가 미분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미분해라. 미분을 하고 특정한 함수값의 미분값을 구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거를 기본 8-4, 8-5에서는 연습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활용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는 그 시간으로 표현되는 거리식을 알려주고 그 거리와 속도의 관계,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쵸? 시간의 변화량에 따른 거리의 변화량이 속도니까 결국 미분하면 된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가 가속도니까 속도식을 미분하면 된다. 이렇게 했다면 지금 얘들은 거리나 속력이나 가속도는 아니지만 시간의 변화로 표현되는 함수들이 있을 때 그거를 시간에 따른 순간 변화율을 구해라. 그러면 미분하면 그냥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활용 문제 같은 거니까 식을 잘 만들어서 풀어보면 돼요. 자, 키가 180인 사람이 4m 높이의 가로등에 바로 밑에서부터 일직선으로 매분 88m의 속도로 걸어갈 때, 자, 이 사람의 머리 끝에 그림자의 속도를 구해라. 자, 어떻게 하는 문제냐면요. 일단은 좀 가시화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좋아요. 지금 얘가 가로등이야. 이 가로등이 4m라는 얘기죠. 여기에 반이 조금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1.8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정한 빛의 그 각도에 따라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아직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1.8 높이가 되는 사람이 쭉 이제 걸어가다 보면 이 가로등에 의해서 생기는 빛의 요 각도에 따라 이 사람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이 사람의 그림자가 이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거 1번에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림자 끝, 여기에요. 이 그림자 끝의 순간 변화율을 계산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자 끝이 t에 대해서 표현되면 걔를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그림자 끝의 순간 변화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그림자 끝에 해당하는 이 위치의 식을 t에 관한 위치식을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요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t로 표현해주면 돼요. 자,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보시면 여기가 4일 때 여기가 1.8이고요. 우리가 이때 이 가로등에 의해서 생기는 전체 길이를 y, 그리고 이 사람이 걸어온 이 거리를 x라고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얼만큼 걸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얼만큼 걸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가로등 밑에 서 있다가 매분 88m의 속도로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을 때 이때 t분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x에 해당하는 거리는 88t 이렇게 되겠죠? 그쵸?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 끝에, 그럼 요 자리에 해당하는 위치를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에 위치는 결국 얘를 좌표로 이렇게 0,0이라고 놨을 때 이 y가 바로 이 그림자 끝에 위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자 끝에 위치는 y입니다. y. 이해돼요? 그럼 저 y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비례식 쓰시면 되겠죠. 4대 y는 여기 1.8 대 y-x 맞아요. 4대 y는 1.8 대 y-x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얘를 이렇게 계산해서 하시면 1.8y는 4y-4x 해서 넘기면 2.2y는 4x. 따라서 우리가 찾는 y는 2.2분의 4x인데 x는 88t로 바꿔줄 수 있죠. 따라서 결국 y는 2.2분의 88t가 되고요. 10 곱하고 이렇게 10 곱해서 22로 나누면 40t가 되겠죠. 쌤 4는 안 곱해요. 어디? 4x인데. 어디요? 거기 4 해야 되네. 그러면 160t. 따라서 얘가 지금 그림자 끝에 위치를 표현하는 게 바로 160t가 되고요. 이것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순간 변화율을 표현할 때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표현할 때 뭐 y-라고 쓰셔도 되고요. 시간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 근데 그걸 아주 극소한 차이에서 볼 때라고 할 때를 요스몰 d를 쓴다 그랬죠.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이게 160이다. 그래서 160m/분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2번은 그림자 길이의 증가율이거든요. 자, 증가율. 증가 비율이란 얘기고요. 어차피 이 그림자 그 길이라고 하는 건 요 연두색으로 표현한 여기만큼인데 이 그림자 길이는 y-x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그림자 길이는 y-x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를 y와 x를 우리가 다 t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y는 160t라고 했고 x는 88t니까 그러면 72t가 될 텐데요. 이것의 증가 비율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림자는 뭐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죠. 비율이라는 건 얘가 변하는 이 기준이 일정만큼 변했을 때 이 대상, 그림자의 길이 자체는 얼만큼이 변하는지의 비율을 보는 거거든요. 그죠? 따라서 이것도 결국은 그림자가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변화에 따른 그림자 길이 변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림자의 길이를 이렇게 좀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L이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을 보면 일정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 변하는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 시간에 따른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니까 미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얼마가 나온다? 72m/분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어요?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뭔가 변화율, 순간 변화율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쵸? 이렇게 율이 변는 건 이건 다 변화율. 그러니까 증가, 꼭 플러스가 돼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증가율이라고 준다고 해도 변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거고요. 만약에 줄어들면 그 증가율이 마이너스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증가율이라고 주는 건 사실 다 변화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변화율이 바로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용어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기셔서 기본 문제
8-5 맞아 볼게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8단원 내용 정리하고 연습 문제 좀 마저 풀고 하면 3교시에는 9단원을 조금 공부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번 이렇게. 자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mm의 비율로 증가하는 공이 있대요. 자, 그럼 반지름은 시간당 2mm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반지름을 R이라고 놓으면 얘는 어떻게? E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만 이렇게 표현하면 반지름의 길이도 단위가 뭐가 되는 거야? 밀리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활용적인 문제들을 풀 때의 포인트는 첫 번째, 단위 통일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애초에 다 맞춰서 나오면 땡큐인데 지금 그 뒤에 조금만 읽어보면 반지름의 길이를 0cm로 생각한다. 그죠? 문제에서는 반지름 단위를 cm로 줬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밀리미터. 나는 너무 큰 숫자가 나오는데 얘 싫은데 라고 하실 때는 cm로 통일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 2mm를 0.2cm로 바꿔서 하시면 되겠죠. 그죠? 선생님은 그냥 2mm로 해볼게요. 자, 그럴 때 처음 공의 반지름은 0이라고 생각한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다. 그러면 R이 10cm가 된다는 건 mm로 바꾸면 100mm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mm는 ET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이때의 T는 5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일 때라고 준다는 건 시간이 50초가 지났을 때를 얘기하는 것과 같고요. 이때 건널비의 순간 변화율, 자, 9이잖아요. 9고요. 이 9의 건널비라고 하는 것은 4파이 R 제곱을 계산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R이 어차피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ET에 해당하는 값인 걸 아니까 이 자리를 ET로 바꿔서 넣어주시면 4t 제곱이 되겠죠. 그럼 총 다 계산해서 쓰시면 16파이 t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건널비의 순간 변화율은 이렇게 t로 표현되는 건널비식을 미분하시면 되기 때문에 S-는 32파이 t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t가 언제일 때? 50초일 때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건널비의 변화율 t가 50일 때 이렇게 넣으시면 여기다 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 1600파이가 되겠고요. 얘는 밀리미터 제곱 퍼 초 이렇게 될 겁니다. 단위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번이었고요. 2번 반지름의 길이가 10일 때 역시 똑같은 조건이죠. t가 50일 때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피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자. 그렇죠. 그럼 부피는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x니 일단 얘를 r, t에 대해서 변하는 함수 r을 바꿔 넣어주셔야 되죠. 그럼 8t의 세제곱. 그러면 3분의 8, 4, 32 파이 t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면 v 다시를 구하시면 되고요. 3 내려와서 32 파이 t 제곱 계산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t 제곱에 50을 넣고 계산을 하시면 여기는 단위가 좀 커지네요. 32가 되니까 밀리미터로 맞춰두니까 파이 곱하기 2500 이렇게 되죠. 네, 숫자가 좀 커지는구만. 어떻게 계산하지? 네, 해야죠. 32 곱하기 25 할 때 여기에 32에서
4 곱하기 8을 분리해서 여기다 넣으면 100 곱하기 8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800, 여기 동그라미 2개 8만 이렇게 되겠네요. 8만 파이 빼먹으면 안 되죠? 8만 파이 네. 밀리미터 세제곱 퍼 초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다 끝. 일단은 여기 끝. 우리 슬픈 표정을 하고 있어 얘들아.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내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8단원. 그래서 8단원은 그래도 우리가 했던 미분의 활용들 중에 가장 조금 심플해요. 비교적 그 캐릭터도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대로만 거리와 속도와 가속도의 그 정의의 관계 뭐 이런 것만 잘 우리가 익히면 크게 문제는 없다. 됐고요. 그러면 정리하시고 연습 문제 펴보실까요? 우리 6단원을 저번에 13번까지 해서요. 4개 남았어요. 4개 다 그냥 활용 문제인데 기준이 되는 미지수를 잘 설정하고 조건을 맞춰서 식 쓰고 미분만 잘 하면 되는 문제들이라서 막 도형이 나오고 활용으로 나오니까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보도록 합시다. 할만합니다. 이 연습. 연습 문제 6-14. 오늘 비가 오고 금요일이라 이렇게 다들 왜 이렇게 오늘 되게 새드한 분위기네요. 주저희 생일인데. 그렇죠. 우리 저기 데스크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신 선생님이 철옹쌤이신데 철옹쌤이 학원에서 항상 삼선 쓰레빠를 착용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철옹쌤이랑 오래 공부한 친구 하나가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을 사왔어요. 최애템 산선 쓰레빠. 너무 선생님을 디테일하게 알고 있네, 그죠? 귀여웠어. 삼선 쓰레빠. 선생님이 애용한다고 생각한 아이템을 사온 거 아니야. 오케이, 봅시다. 야, 오늘 학교를 안 가니까 그지? 스승의 날이고 뭐고 그냥. 원래는 이걸 기회 삼아 학교도 일찍 끝나고 원래 오늘 그런 거잖아. 근데 뭐 학교를 안 가니 뭐 일찍 끝나고 말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네, 참 코로나가 세상을 힘들게 하네요.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3인 후에 내접하는 원뿔 중 부피가 최대. 자, 얘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런 활용 문제들은 좀 눈에 보이게 그림을 좀 그려보셔야 돼요. 눈에 보이게 그림을 좀. 그래야 이제 풀이가 좀 쉬워져요. 그래서 불을 좀 그려봅니다. 불을 이렇게 그려서 대략 여기 이렇게 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안에 원뿔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내접하는 원뿔이라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이때 부피, 여기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원뿔에서 피하려면 윗면의 반지름이 되는 R과 그렇지. 이 꼭지점에서 여기 중심까지 내려오는 높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알려준 건 이 원뿔이 들어가는 부의 반지름이 3이라는 것 뿐이잖아요. 그쵸? 이것을 어떻게, 이 반지름을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이건데요. 보시면 이 높이의 중간에 이 원의 중심을 지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높이가 지나오는 원의 중심에서 꼭지점까지가 3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쪽, 이 밑면에 한 노선을 연결한 이 길이도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요만큼이 h-3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가 나오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는 h-3의 전체 제곱 플러스 r제곱.
일단 이런 관계식이 하나 생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부피가 최대인 것을 구하고 싶으니 일단 부피의 식을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부피의 식을 또 한번 써볼까요? 부피의 식은 밑면에 파이 r 제곱에다가 h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때 h와 r이 포함되는 이 관계식을 이용하여 한 문자 정리를 해서 여기다 넣어줘야 하고요. h와 r이 모두 들어가는 두 관계식에서 공통인 게 r제곱이죠? 3분의 1 안 해도 돼요. 맞아요. 해야 돼요. 오, 아, 그렇지. 역시 금요일이래니 시작부터 오늘 지금 옳지 않네요. 시험해요. 네? 시험해요? 네. 너무 힘들어요. 왜 무슨 일이야 오늘? 왜 무슨 일이죠? 무슨 물 마시고 싶어요? 물 마시고 싶어요?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 안 돼. 그럼 또 끄면은 또 이렇게 막 쪼개진단 말이야 파일이. 네가 잘 또 이렇게 포복 자세로. 자, 아무튼 이거 빨리 하고 이거까지는 하고요. 자, 이렇게 되고요. 두 식에서 공통이 되는 게 r제곱이니까 이 관계식을 r제곱은 9-h-3의 전체 제곱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얘들아, 지금 이거 정리할 때요. 물론 어떻게? 이거 그냥 뭐 완전 제곱식 정도는 풀러도 상관없는데 뭘로도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합차로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9가 3의 제곱이니까요. 제곱 빼기 제곱 하시면 얘네들이 한 번은 더해서 그럼 얘랑 얘를 더하면 그냥 h가 되고요. 여기서 요걸 빼면 6-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h 제곱 플러스 6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3분의 파이에 h에 -h 제곱 플러스 6h 이렇게 돼서 V는 H에 관한 식이 될 수가 있고요. 이 VH에 관한 식을 마저 전개해보면 -H의 세제곱 플러스 6H의 제곱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생각해보시면 일단 높이에 해당하는 H는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겠고요. 전체 지름보다는 당연히 작겠죠. 그죠?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범위 조건 안에서 이 H로 표현되는 식의 최대와 최소를 찾고 싶으니까 그래프를 그리자. 미분에서 증간표 범위 잘라서 하시면 돼요. 자, V-H는 3분의 파이 -3H의 제곱 플러스 12H 그러면 -3으로 묶으면 마이너스의 파이에 H도 묶이는구나. 마이너스 파이 H 해서 H-4H 4 이렇게 불안불안한데? 오늘 불안불안한데 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증간표를 그리시면 0부터 얘를 0으로 만드는 게 0과 4 두 가지니까 중간에 4 넣고 6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V-H가 되고요. 여기서만 0이에요. 자, 얘는 위로 블록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0과 4가 나오는 거니까 4보다 작은 쪽에서는 플러스 4보다 큰 쪽에서는 마이너스 오르락 내리락 따라서 VH가 최대가 되는 건 H가 4일 때 여기서 최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H가 4일 때 최대이다. 근데 문제에서 부피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높이의 최대를 구했으니 H는 4 구하면 끝. 항상 문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구해놓고 얘를 굳이 이 부피식에 넣어서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죠. H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잘 보시면 돼요. 자, 연습 16-15 나머지는 계속 이런 식이에요. 유영이 침을 꼴딱꼴딱 잠깐만 삼켜봐요. 왜냐면 요 뒤에는 미분하고 이러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딱 식을 어떻게 쓰는지만 빨리빨리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잠깐 끊어줄게요. 자, 6-15 6-15도 결국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 말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은 다 이렇게 그림화 하시는 게 가장 문제 풀기 좋아요. 자,
a는 2,0 이렇게 찍혀 있고요. t가 0부터 1까지일 때 y축의 점을 2t라고 하자. 그러면 어차피 t가 갈 수 있는 이 t가 0부터 1까지니 0과 1 사이니까 이 t가 될 수 있는 것도 0부터 2 사이겠죠? 따라서 여기 y도 2까지만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0,2t에 해당하는 p가 뭐 임의의 점이 여기에 있다 라고 했을 때 PA 수직이 등분선이 자 그러면 여기가 P니까 PA를 연결하시고요. 여기에 수직 2등분이 되는 점 직선을 그려서 너무 조그맣게 그렸다. 좀 크게 그릴까. 그래서 이렇게 수직 2등분 되는 선이 이렇게 생겼을 때 얘가 X축과 만난 점을 Q라고 하자. 그럼 얘가 O고요. 지금 여기가 P예요. 이 점이 P.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삼각형 OPQ 여기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네, OPQ의 넓이를 FT라고 할 때 FT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그래도 T로 표현되는 문자 P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수직이 등분선의 그 방정식만 구해서 Q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직선 PA의 방정식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PA의 방정식. 자 PA의 방정식은요. 기울기가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기울기가 변했고 그 다음에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2t만큼 변했으니 마이너스 t 이게 기울기가 됩니다. 그리고 y절편은 2t죠. 이건 어차피 중요하지 않네요. 그래서 얘가 PA의 기울기니까 이 수직이 등분선 이 수직이 등분선의 직선을 L이라고 한다면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t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값. 즉 얼마? t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어디요? AP의 중점을 지나니까 AP의 중점은 2분의 2, 2분의 2t 즉 1,t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울기가 t분의 1이고 1,t를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면 그게 직선 L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면 직선 L은 직선 L의 방정식은 y는 t분의 1, x-1 플러스 t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y가 0일 때 x값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0 넣으시면 0은 t분의 1, x-1 플러스 t 따라서 넘기면 마이너스 t는 t분의 1에 x-1 t 곱하면 마이너스 t제곱은 x-1 따라서 x는 1-t 제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뭐 다 했죠 뭐. 삼각형 OPQ에서 밑변에 해당하는 OQ는 1-t제곱이 되는 거고요. Q의 x좌표 그대로. 높이에 해당하는 OQP는 P의 좌표 그대로 2t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갖고 넓이식 구하시면 돼요. 자, 삼각형 OPQ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t 1-t 제곱. 따라서 미분하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t가 됩니다. 이것의 최대값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t는 0부터 1까지라고 해왔으니 이 넓이식을 ST라고 놓았을 때 이거 미분해서 증가표 0부터 1까지 사이 그려서 거기서 최대 찾아주시면 돼요. 그죠? 이제 그거는 뭐 우리 친구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보시면 이거 증가표 해보시면 t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하고 루트 3분의 1에서 0이 되거든요. 그래서 S-t는 0이 돼요. 근데 이제 얘는 0보다 작은 값이니까 의미가 없겠고 0과 1 사이에 루트 3분의 1이 들어가고 저기에서 최대가 됩니다.
따라서 t가 루트 3분의 1에서 넓이 최대 이렇게 되겠죠. 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분해서 계산하시는 건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되면 뭐, 네, 클리닉이나 아니면 이따가 시간에 또 정리해 봅시다. 오호호. 자, 그 다음 16번. 16번도 얘들아 별거 없죠? 관계식만 잘 세워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문제는 4. 이렇게 되는 정사각형이 있고요. 여기에 4분의 x제곱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기 위에 임의의 점 P를 잡아서 여기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사각형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렇게 십자 만들어서 사각형 만들고, 이렇게 두 개의 사각형이 생겼을 때 R, Q, S, 여기가 O, A, B, C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때 여기 색칠한 두 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표현하라고 하고 있고요. 이 점이 P거든요. 어디를 미지수로 잡는 게 맞을까요? 어디를? P, 그렇지. P를 잡는 거예요. P. 여기 P를. 그래서 이 P의 좌표를요. K, 4분의 1 K제곱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요 P의 수직이 되는 요 선이 만나는 이 자리는 이제 K가 되겠죠. K. 그리고 P가 이렇게 P에 이렇게 가로로 수직으로 가게 되는 요 자리는 이제 4분의 1 K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다 했어요, 사실은. 그지?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이라고 해볼게요. 기호로 쓰기 귀찮으니까. 1번은 0에서부터 K까지가 가로잖아요. K 곱하기 세로는 4 빼기 4분의 K제곱이란 말이야. 그쵸? 따라서 1번의 넓이는 K 곱하기 4-4분의 1 K제곱 이렇게 됩니다. 2번의 넓이는요 4-K가 가로예요. 4-K. 그리고 세로는 4분의 1 K제곱 그대로죠. 4분의 1 K제곱 이렇게 해서 각각 전개하시면 4K-4분의 1 K 세제곱이고요. 전개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K 세제곱이 돼서 둘을 더하시면요.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K 세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K가 넓이의 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K는요. 어차피 요 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포물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0부터 4까지만 가능해요. 그쵸? 따라서 요 K에 대한 이식을 푸시고 그때 K의 범위는 0부터 4까지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됩니다. 호. 와, A. 그래서 O부터 B까지라고 했으면서 여기에 등호를 넣어도 되는데요. O와 B의 사이라고 했잖아요. 얘들아, 사이는 경계를 제외하고 정말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라서 등호를 넣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역시 지금 K로 정리한 이식을 미분해서 0부터 4까지의 증가표 그려서 최대값 구하시면 돼요. 식 쓰는 것만 우리가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 다음 마지막 6-17 짜짜짜 다시 17 보시면요. 얘가 조금 이제 복잡하게 생기긴 했죠. 어디서 좀 감을 잡아야 되나 싶긴 한데요. 뭐 이것도 뭐 네, 할만해요.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네, 똑같은 사각형이죠. 오케이. 좋아요. 지금 이렇게 생겨 있어요. P, Q, R, S, 그 다음에 A, B, C, D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중심에 E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지금 얘들이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라고 하고 있고 이 자리가 A, B, C, D의 대각선의 교점이에요. 그러면 이 대각선의 교점인 이 2에 의해서 좌우가 반씩 나뉘죠. 한 변의 길이가 전체 2니까 이쪽으로 1만큼, 여기 자리는 1이 되고요. 여기서 다시 1만큼, 그럼 이 자리는 3의 값이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위아래로도 한 칸씩이니까 이 AD가 있는 이 자리는 1. 그 다음에 BC가 있는 이 자리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나머지 PQRS 하나의 사각형이 다 있는데 그 사각형의 중심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 사각형의 중심은 y는 루트 2x 위에 있대요.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를 a라고 이렇게 놓으면 y값은 루트 2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봐요. 근데 이렇게 놓게 되면 이제 이렇게 놓고 하게 되면 좌우에 SR과 PQ가 있는 자리는 A에서 1 빼고 1 더하고 하면 돼요. 근데 얘가 있는 점으로 중심이 있는 이 자리로부터 위와 아래는 루트에다 1 더하고 루트에다 1 빼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식을 쓰면 루트가 포함된 식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미분이 될까 안 될까? 우리 어차피 미분 단원 하니까 미분해야 될 텐데 안 되잖아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주어진 점을 그대로 놓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루트를 포함한 식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문제인데 루트가 있는 게 골치가 아픈 거니까 여기에서 루트로 표현되는 얘를 그냥 하나의 심플한 문자로 바꿔줘요. 그리고 나서 양변 제곱하면 2a는 k제곱이 되고 그럼 a를 2분의 1 k제곱 이렇게 나타내서 루트가 없는 상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이 a, 루트 2a라고 표현했던 이 점을 어떻게 쓸 수 있냐? 2분의 1 k제곱, k로 이렇게 루트 없는 형태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사실 다 했어요. 그쵸? 그럼 사실 다 했어요. 그러면 이 점이 이제 2분의 1 k제곱, k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 중심에서부터 1 빼면 돼요. 그러면 이 중심의 x값에서 1 빼면 되니까 이 자리는 2분의 1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는 2분의 1 k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요 아래에 있는 변은 중심인 k에서 1 뺀 거니까 k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위는 k 플러스 1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둘이 만나게 되는 요 겹치는 범위는요. 여기서부터 1을 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로의 길이는 2분의 1 k제곱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2분의 1 k제곱이 그냥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세로의 길이는 1에서 k-1 빼면 되는 거니까 k1 마이너스 k 플러스 1 그죠? 그래서 2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k제곱에다가 2 마이너스 k를 곱하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얘네들이 공통 범위가 생기기 위해서는 요 k-1에 해당하는 애가 어떻게? 마이너스 1까지 아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도 돼요? 제가 어디? 중심이 여기 위에 있어야 되니까 k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냐면
여기 0. 어차피 요렇게 지금 요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0이 될 때, 그지? 그래서 K가 0이 되면 일로 쭉 내려와서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둘이 겹치겠죠, 그죠? 그리고 요렇게 따라가다가 K-1이 1이 되면 이제 안 겹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K가 어디가 될 때까지? 2가 되기 전까지, 그치? 그래서 K는 0부터 2까지 요 사이에 있어야 넓이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넓이를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 넓이가 존재하게 되는 범위를 구해서 그 범위 안에서의 최대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요거 전개해서 미분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이거 이제 미분해서 해보시면 K가 3분의 4에서 넓이는 최대가 나와요. 그리고 그 최대값은 27분의 16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